상위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시험 잘 나와야 되고 성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근데 이거 두 가지를 맞추기가 무지 힘든데 우리 CCS는 참 그걸 잘했었어요. 네, CCS가 잘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해마다는 아니지만 경년에 한 번씩은 아이비리그를 아이들이 보냈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졸업하면은 한 해에 뭐 많이 졸업하면은 20몇 명 졸업하고 한 학년에 그다음에 조금 졸업하면 한 10명 정도 졸업하고 그랬었는데요. 한두 명씩은 아이비리그 이번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는 다트마우스랑 코넬이랑 그러니까 졸업생이 18명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다트마우스랑 코넬 갔으니까 아이비리그 2명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10% 이상이 우리는 아이비리그 네, 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 미국에 이제 에모리라고 되게 좋은 학교가 있어요. 네, 에모리는 거의 뭐 우리 학교랑 뭐 그 협약이 맺어 있다고 의심받을 정도로 너무 많이 갔었어요. 항상 우리는 에모리 분들은 항상 아이들 억셉트해 주시고 계속 합격자는 날라오고 그랬었는데 그만큼 선배들 되게 잘한 거죠. 우리 그 앞에 졸업생들이 잘했기 때문에 보통 가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 특징이 들어오는 관문까지 어떻게든 시험을 통과해서 가요. 그럴 때는 가서 세일합니다. 맞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것까지 생겼냐면요. 저는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데 칼리지에 가서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요즘 새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대학교 가갖고 적응을 못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가게 되면은 거기서 알아서 잘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거는 사실 이제 그동안 쭉 트레이닝이 되고 쭉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하는 건데요. 한국에서 맨날 엄마가 이렇게 떠주는 밥만 먹여주다 보니까 학원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쪽집 개발이라는 거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뭘 찾아서 리서치해갖고 뭐 찾아내고 연구하고 그래서 내가 답을 얻어내서 이제 그 프로덕트 내는 거 그래서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게 한국 학생들의 특징인데 우리가 에모리에서 왜 좋은 점수 받았냐 우리 학교에서 간 애들은 사실은 뽑을까 말까 하는 애들도 가서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여기에서 좀 그 토양 작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학교 하면서 제일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이 이제 89점 나오거나 79점 나오면 이제 전쟁입니다. 1점. 네, 그래서 9점의 어떤 그 저주라고 해갖고 일단 9점이 나오면은 이 학교가 왜냐면 이제 GPA가 그 학력 평가 GPA 해서 내신이 한국도 그래 그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그 1등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평점 평균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받을 거를 B 받을 거를 B 받을 거 C 받을 거든지 하면은 이 트랜스크립트 이 성적표에 보면은요 이제 자기가 점수 쭉 나오잖아요. A, B, B, 뭐 A, B, B 하다가 뭐 C가 딱 하나 있다. 그럼 그냥 확 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희 눈에도 뜨지만 이제 대학 사령관 눈에도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왜 C를 받았는지 충분히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는 거는 우리 칼리지 카운셀러 선생님이 아주 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레코멘데이션을 잘해야 돼요. 얘가 뭐 이런 컨디션일 수밖에 없었는데, 뭐 혹은 뭐 실수했었는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잘 랩업을 잘 해줘갖고 이제 근데 그런 아이들도 이제 에모리처럼 좋은 학교에서 우리 CCS 우리 카운셀러 선생님 믿고 이제 받아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정말 거짓말은 아니네 하면서 이게 쌓인 거예요. 이게 한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저희가 트러스트 릴레이션십을 쌓여갖고 그래서 오랫동안 한 학교에서 보내는 학교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히스토리가 역사가 좀 있어야지 이제 가능한 부분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이 CSS는 선교사님들이 그냥 우리 아이를 정말 세상에 맡겨놓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텐션 때문에 그런 긴장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프로텍트하고 그리고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이 나갔다 들어오시면은 한국 공교육을 잘 적응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특히 이제 뭐 미들스쿨, 하이스쿨, 우리 중고등학교 때쯤 되면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 공교육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지 아주 페인풀한 정말로 막 그 온 가족이 다 서퍼링하는 온 가족이 정말 엄청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홈스쿨링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한 7, 8년 전에 홈스쿨링식으로 시작을 해갖고 이야 대단하다. 네, 그러니까 몇 가정, 선교사님들 몇 가정으로 기가 막히다가 본격적으로 학교 형태를 갖추는 거는 개교하고 나서 홈스쿨링 시작하고 나서 한 10년쯤 후에 학교라는 형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양 작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Christ Centered Education이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그 토양이 생긴 거는 이 10년 동안에 생긴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게 분명하다 보니까 그 위에 아카데믹 엑셀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 학습적인 뛰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위에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토양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요, 비전 세팅이 되게 중요해요. 맨 처음에 나는 우리 학교는 우리 교육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더라도 분명히 한 가지는 절대 바뀌지 않겠다라는 것을 차곡차곡 다져왔던 게 그 CCS가 그렇게 이 신앙교육과 지성교육을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은 항상 싸워야 돼요. 처음에 이 Christ Centered Education, 우리 그 복음 중심의 학교를 만들면서 아주 단단하게 다졌었던 그 코어 그 밸류를 이 책임지고 있는 그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들이 있어요. 이 리더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랄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할지 물론 조금 이제 유연해야 되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태생인지를 이제 까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 태생인 걸 까먹지 않는 아주 분명한 아주 스트롱한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필요하고 이 위에 이 전문가들을 차고 학교에서 좀 영입을 해야 돼요. 근데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왜냐면은 그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런 기독교 학교 잘 안 와요. 그리고 그렇죠. 기독교 학교는 뭐랄까 좀 이게 헌신해야 될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돈을 더 많이 주는 곳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이 전문가들 중에서 이 크리스천 소명이 있으신 그렇죠. 전문가들을 찾아내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진짜 찾기 힘듭니다. 이거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랄까 우리 크라이스트 센터 에듀케이션 어떤 보험 중심의 분명한 할트는 있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또 뭐랄까 처음에 초기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 다지는 데는 좋은데 롱런 하려면은 그래서 학교는 이제 레피테이션 쌓아야 되거든요. 학교는 계속 학교의 어떤 그런 그 명성이랄지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자꾸 레코드를 그런 평판들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실력 있는 그 스태프들이 필요해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 필요하고 실력 있는 카운슬러가 필요하고 그거는 우리가 학교 운영하다 보면은요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복음 중심의 마인드 어떤 그 사명감 있는 그 소명이 있는 사람들보다 실력 있는 사람들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사모님도 그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웠지만 실력을 쫓아가게 돼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제 레퓨테이션이 좋아지고 평판들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은요 양쪽으로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요, 양쪽 흐르면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쪽으로 이제 문을 막 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 사이즈가 이제 커지고, 저는 학교 사이즈가 기독교 대안학교의 사이즈는 한 250명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초심들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100명, 150명일 때까지는 아주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했었는데 180명, 190명이 되면 가니까 점점 초심들을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이 들어가니까 선생님들도 고용하죠.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 학비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꾸려갔었던 살림의 규모는 사실은 학비를 한 1년에 한 1,200만 원 정도로 잡는다면은 저희는 학비가 되게 비쌌어요. 2,000만 원. 저희는 학비가 중간에 이제 학교 운영자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운영자가 바뀐 다음에 되게 비즈니스적으로 가다 보니까 학비는 높이고 물론 학생들도 많아졌죠. 네. 근데 이제 운영은 종전처럼 하고, 근데 이제 그동안 학교들을 좋은 학교들을 좋은 대학들을 잘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랄까 다시 어떤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이랄지 정말 복음의 소명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찾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 일단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복음의 소명도 있고 실력도 뛰어난 사람을 계속 유지하려면요 그 사람한테 사람한테 투자를 계속 해야 돼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시설 투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보면은 좋은 선생님들 금방 루즈해요. 금방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얼마든지 이런 선생님들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운영자들이 비즈니스 마인드로 이제 치우친 거예요. 이제 저희 바뀐 운영자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렇게 비즈니스로. 그러다가 보니까 뭐 비리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거기 그 비리 때문에 어떤 검찰이랄지 이런 데 조사를 계속 있었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전 운영자의 그 30억 횡령 사건 때문에 제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원에서 증언까지 했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진짜 기독교 학교 일선에서 막 진짜 싸워주시고 정말 이게 예수님 센터로 교육하게 원하고자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버짓을 이건 샘플이에요. 버짓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제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쭉 뽑아본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 사이즈가 예전에 뭐 200에서 250명 정도 됐을 때 사이즈를 기준으로 버짓을 잡은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사람한테 투이션, 한 사람한테 학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이븐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학비를 한 2,500만 원 받았었으니까 남는 돈은 그 운영자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규모를 뿌리려면요.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면 학비는 한 2,400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용산 정도에.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학생이 뭐 50명이 있으면은 학비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줄어들겠지만 저희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그 인력은 이제 줄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조는 그 고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학생 수가 200에서 250명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필요한 선생님들 다 뽑고 그럼 한 사람한테 학비를 학생들한테 한 1,200만 원 정도 주면 아주 좋은 그런 그 교육을 저희가 프로바이드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넷으로 잘라버린 건데요.
우리는 이제 학교 교육할 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그 학교 그 이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교육청에서 문을 닫았어요. 교육청에서 의해서 문을 닫았고 다시 새롭게 또 학부모님들끼리 또 또 마음을 모아갖고 다시 학교를 하나 또 세웠는데 그래서 사실 이따가 거기 그 학부모님들 만나러 가요. 네, 제가 거기 원래 여기서 이제 학교 어떤 그 복음 교육이랄지 영성 교육에 대해서 좀 책임자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좀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새롭게 세워진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끼리 학교를 세우면 뭐가 문제냐면은 자기 아이한테 좋은 옵션을 자꾸만 찾아요. 그렇죠. 근데 학교는 이제 교육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그 영성을 영성의 구심점이 돼야 되는 어떤 퓨처 리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있는 거, 잘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이런 사람 보내달라고. 근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와요. 맞아.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서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기도를. 저희가 이제 이 에스라 기독학교가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면 지금 우리 이제 수준은 알고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지금 2학년 태영이 또래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4-5명이 우선은 모이고 우리 교회 이제 확대는 이제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 취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개척교회 상황상 그리고 초등학교 공교육은 살리자. 15명이 감사하지. 15명. 15명이 어디냐, 초등학교 공교육은 살리자. 그 다음에 방과후 쪽에서 이것을 한번 방과후로 먼저. 방과후로 먼저 시작해서. 이제 뭐냐면 저의 이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세금도 다 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갈 때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가면 오히려 망가지는. 맞아요. 진짜. 근데 초등학교 같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왜냐면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제 저도 그 전에 이제 대한학교에 있어봤고 하니까, 학부모들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진짜 1,000만 원 뭐 1년에 진짜 1,000만 원 지금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맞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있을 때 보면 그래도 경제력으로 되고 그래도 이제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지 서민들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부천에 저희가 이제 와보니까 여기 있는 학교들이 애들이 정말 꿈도 없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모님도 꿈이 없어요. 손도 될 수 없고 부모님들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서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는 아이비는 안 가도 괜찮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뭐 아이비를 가거나 뭐 이거 자체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되더라도 진짜 크리스찬을 만들 수 있는 그러나 항상 내 자리에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만들려면 일단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요번에 거기도 그 조셉 거기도 갔다 왔어요. 그 어디죠? 비올라. 비올라? 바이올라인가? 비올라죠. 뭐 바이올라. 거기 LA. 그 입학 설명회도 갔다 오니까 거기도 한 그 3,000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 해놓으니까 2,000 얼마 돈 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생각한 건 좀 결국은 대안학교니까 대안을 우리가 사실 대안은 원안이긴 하지만 대안을 내놓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물론 그 안에서도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는 많은 부분 이렇게 열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배격하지 말고 그거를 좀 충분히 활용을 하자. 그리고 이제 방과 후에 어떤 스피리추얼한 거나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믹스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래 가지고 초등학교는 일단은 이제 방과 후부터 시작을 하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아예 그냥
풀이 네.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하자 컨셉은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잡고 저희 교회가 아직은 이제 여력이 안 되고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한 학년만. 올해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2학년을 시작하면 내년에 또 초등학교 2학년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학년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한 학년씩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전 학년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면 진짜 이게 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학년만 시작을 하자. 그러면 내년에 그 학년에 했던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그 2학년을 받는 거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하는 거라 지금 보통 이제 대안학교에 하는 거에 전체 그러니까 학교를 아예 초등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조금 약간의 이제 컨셉을 조금 새롭게 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제가 재작년 처음에 할 때 무료로 애들을 좀 가르쳤었어요. 방과 후에. 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책임이 없고 언제든 와도 되고 뭐 별로면 그냥 뒤틀리면 나가도 되고 어떤 뭐 커밋먼트가 그게 전혀 없고 고마움도 없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것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부터 절대 무료로는 안 된다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컨셉을 잡냐면 이 동네에 제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 이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민이 있는 그랬더니 그 이제 학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 형편이 어렵거나 해도 보통 영어 학원 하나는 애들 보내잖아요. 몇 개를 보내지만 그 중에 하나라. 그러면 영어 학원 하나를 보낼 수 있는 금액을 갖고 우리 여기서 이제 전체 뭐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국어가 됐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안녕하세요. 오늘 왔어요. 홀리가 여기서 좋은데 이거에다가 예 홀리야 근데 맞죠? 부끄러워 이게 수줍음이야? 수줍음 아유 고생했네 아유 고생했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는 거죠. 그 이제 컨셉이. 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학교라고 시작해서 만약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키다 보면 부모님들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야 될 테니까. 그렇죠. 저는 리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제가 갖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 속에서 전문가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그런 어떻게 보를까 그런 길들이 있다면 그쪽으로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우리 학교에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대학의 어떤 길 같은 거나 일단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이제 세상 교육 받는 것보다 어떻게 보통 이렇게 뭐랄까 빛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길이 서주신다면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문에 같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학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본 결과 하나는 정말 그냥 이거는 교회의 어떤 다른 형태의 학교구나. 나는 그냥 교회 학교인 기독교 학교가 있고 하나는 이제 교육을 되게 중요시하는 뭐랄까 좀 그 퍼포먼스 중요시하고 그리고 어떤 교육에 그 나와서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성장하는지 이거를 더 중요시하게 보는 그런 교육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ACE랑 ACSI랑 완전 나눠져 있거든요. ACE는 완전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따라가는 그 물결이고 ACSI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ACSI 회원학교가 ACE 학교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ACE는 그냥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어떤 그 안 좋은 영향력으로부터 막아내서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이게 프로텍션하는 거에 의의가 있고 ACSI는 우리는 보내야 된다. 세상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뭐 정치를 해도 거기서 팔레스 메이커가 그런 어떤 의회 입법안들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입법안들이 생겨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리더가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ACE 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보호한다는 거에 어떤 프로텍션의 의미가 아주 강하고 ACSI 쪽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러면 세상이 침투해서 거기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자의 철학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철학과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어떤 그 코어 멤버들의 그 비전들이 어떤 비전이냐.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 세상에서 보호하는 게 목표냐?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목표냐? 아니면은 세상에 침투시켜서 거기에서 정말 소금 역할도 하고 정말 쓴소리도 해갖고 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목회자의 어떤 비전과 코어 멤버들의 비전이 어떤 곳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후자 쪽인 것 후자 쪽이요. 네. 이제 우리 권사님은 네. 이렇게 그래도 두 아들을 키웠는데 건드다리 잘 키웠어요. 네. 아니요. 잘 키우셨는데 권사님의 고민이 어떤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삶을 되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젊은 그래도 네. 부부들이 있고 네. 또 자녀들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 친구들을 저희 교회가 교육으로 인도할 때 정말 이렇게 전문가적으로 잘 인도하고 싶고 잘 이루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선은 박정희 의원한테 조언도 받고 또 혹시 이렇게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질문하셔도 혜정자매가 마음에 쓰고 있는 것을 말하셔도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교의 모델은 원래는 뭐랄까 좀 아이들 프로텍션 하는 학교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후자 쪽 학교로 바뀌었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근데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네. 성적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우리 교회가 방과 후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방과 후에 네.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그걸 올리기 위해서 방과 후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나라 교회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C에서 그 교육을 추구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성적의 우선순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교회가 그것도 제가 좀 무시할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ACSI 쪽 방향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다 보면 ACSI 그 가이드라인 따라가다 보면은요, 교회랑 학교랑 어느 선에서는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AC는 항상 탑 리더십이 교회 목사님이 탑 리더십인데 ACSI 쪽 가이드라인 보면은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기독교 중심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으로부터 학교를 좀 떼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학교는 학교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학교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얼마큼 소명의식을 갖고 아이들을 키워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쪽 방향으로 잡으시면은 앞으로 롱텀 골은 뭐 10년, 20년 후의 골은요. 학교 전문가들을 계속 발굴해내는데 그런 서포트 해야 되고 교회는 결국에는요. 이게 세팅이 되면요. 한 발자국 원스텝 뒤로 물러나서 이런 선생님들 구하는 데 후원해주고 그래야 되고요. 학교는 학교 전문가들로 돌아가게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님들의 니즈들이 다 채워져요. 그래서 이게 사실 AC랑 ACSI랑 양쪽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양성하는 게 어떤 세상에서의 인재도 중요하지만 그런 후자 쪽의 예를 선택하셨다면요. 결국에는요 교회랑 학교랑 좀 이렇게 갈라선다라기보다도요.
교회는 좀 후원대로 남아야 그렇죠. 되고 학교는 학교 전문가들이 근데 전문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어떤 그 세상에서 교육은 좀 등한시하고 어떤 기독교적 교육만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지금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말하는 거는 인성을 얘기하니까 아니라 학문적인 게 우리나라는 일단은 주입식이잖아요. 네. 주입식이고 자기 주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가 아니라 선생님 주도인 데서 배우잖아요. 맞아요. 가서 학원에 가서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입결해야 되고 하는 그 패턴을 바꿔서 자기 주도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주입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셀프 거버넌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 바꿔서 사실은 나중에 나오는 아웃풋은 훨씬 월등한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예를 들자면 뭐 지금 당장 앉아서 뭐 막 주입으로 하는 그 공부는 아닌 거다. 그러나 조금 몇 년 후가 지났을 때는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게 분명히 그거는 나온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훨씬 낫다는 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서로에 대한 그게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작게 시작해도 이제 몇 명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거기서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아 진짜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다 솔직히 초등학교 애들 끝나면 다시 학원 가잖아요. 네. 학원 가서 듣는 거죠. 그냥 듣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뭐 학원에 가서 듣고 그냥 듣고 듣는 게 얘네는 그냥 공부인 거예요. 그냥 듣고 학원 가서 또 듣고 그다음 또 학원 가서 또 듣고 숙제하라는 것만 하고 가고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걸 오히려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자. 그리고 창의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성을 하나님 말씀과 이제 뭐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그 독서가 됐든 그리고 이제 과학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학교에서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주는 그런 방법을 갖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이 키워지는 부분을 이제 가고 대신 이제 또한 주입식 이런 거는 학교에서 주잖아요 지금. 그거 일단은 받아갖고 오잖아요. 얘네가 그거를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그거를 좀 활용은 좀 해보자.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때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우리의 그걸로 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부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 니드를 아직 못 채워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채워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심어주는 그거를 그리고 끊임없는 저도 이제 학교에 있어 보면 갈등에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애들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더라고요. 부모의 오히려 이걸 바꿔주는 게 진짜 오히려 기독교 교육이더라고요. 부모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도 이제 그 전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정말 갈등이 이거였어요. 기독교 학교를 이제 제가 설립자는 아니고 저 그냥 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거 했는데 부모들은 기독교 교육을 원한다고 사실은 왔지만 실질적인 진짜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더 좋고 실질적으로는 이걸로 어디 뛰어난 데 갈 수 있으면 아주 뭐 최고인 거예요. 그게 솔직히 정말 안에는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을 받아야 되고 좋은 결과를 낳아야 되고 학교 이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교사로 있을 때 보면 아, 이게 진짜 기독교 학교인가? 정말? 그렇게 애들을 이제 또 기숙사 학교거든요. 이제 대안학교. 거기는 기숙사 학교 아니었죠. 저는 기숙사 학교 아니에요. 예, 근데 웬만하면 대안학교는 기숙사 학교잖아요. 그러면 11시까지 애들 잡아놓고 이제 진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이게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주입식 애들을 막 그 하다 보니까 신앙도 결국은 주입식이 돼요. 막 잡아놓고 막 억지로 시켜야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엔 더 질리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에서 더 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부모님들에게 그거를 심어주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하는 게 절대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학업적인 이런 면을 절대 더 도태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필하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는 이제 그 교육을 좀 할 필요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모님 말씀하신 철학대로 가려면은요,
아이들을 입학시키는 연령을 저학년으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면은요, 지금 이런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되어 있어, 이미 다 이게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들어온 학생들의 부모님이랑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학생들의 부모님이랑 완전히 온도가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학교 잘 들어가는 것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8학년, 9학년 뭐 이때부터 이제 입학을 시켰다. 그러면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고학년도 지금 못 받는 게 고학년만 돼도 지금 이제 수정이 들어가야 수정이. 처음에 아직 뭔가가 묻지 않았을 때 얘네를 그렇게 가는 거 훨씬 폭발적인 파워가 나오는데 고학년 들어가면 얘네는 이미 이게 배어있는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훨씬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은 사실은 이제 잡아서 가는 이유가 이제 그건데 부모의 마인드를 계속 교육시키고 계속 해가는 게 사실은 더 그래서 근데 보통 우리 한국 학부모님들이요 아이들이 바뀔 때까지 못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바로 넣으면은 바로 변할 줄 아는데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인내심을 갖도록 이제 학교에서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제 위에 학년의 이 아이를 보면은 이렇게 이런 프로그레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학부모님하고 학교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중학교 때 바뀌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고 중간에 이제 빼서 나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뭐랄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험에 대한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오는 어떤 점수에 목맨 학부모님이라면요. 이거를 그 학교의 방침을 기다려주기 되게 조급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 교육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없어. 결론은 믿음이죠. 그게 없으면 교육이 불가능해요. 이 길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이 믿음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느냐라고. 기다리려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언젠가는 변화될 거다라는 이제 기다림과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통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나라 교회도 네. 이제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학부모한테, 네. 그러니까 후자를 아까 이제 ACS를 택했을 때, 네. 얘가 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인간적으로 자기가 사회생활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이렇게 인격적인 그런 이렇게 형성으로서 자기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사람의 인성교육이 한나라 교회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면 학부모들은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다 컸지만, 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성적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데 제가 한일고라는 데 가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 저 설명회, 물론 그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의 가치관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최소한 이 학교에 보내면 얘가 대학을 못 가도 고등학교를 나와도 사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울 수는 있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고 과학교에 가서 설명회를 들었을 때는 진짜 대학 가는 게 대학 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과학고 가면 대학은 잘 가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 진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죠. 내가 회사까지 빼먹고 월차를 내고 뭔가를 진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 알고 왔더니 이 과학고가 설명회를 딱 듣는 순간 대학 가는데 거기에 보내는 한 학교로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해서 갑자기 그냥 조용해지고 갑자기 할 말을 다 잃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한일고라는 데를 가게 된 거는 학원을 이제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과학고 설명회까지 입학 그걸까지 딱 갖고 와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녁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이 늦게 퇴근했는데 늦게라도 괜찮으니까 상담을 하시자고. 그래서 그건 12시가 돼서 진짜 학원을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일반 학교에 보내기는 너무 아깝고 이제 과학고는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과학고 떨어진 이 애들을 일반 학교 가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제 특목고를 이제 보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받아왔으니까 이 학교가 괜찮으니까 한번 부모님이 가서 설명회를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학원 강사는 이렇게까지 애한테 신경을 쓰는데 학교 선생님은 그냥 가든지 말든지 아니라는 거. 그게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학원을 이제 돈을 받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학교 선생님도 돈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인원수는 많지만 그 차이죠. 책임감이라는 게 공교육에 네네 공교육과 학원에 학원은 물론 다 같은 학원이라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 학원은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필요사항이랄지 간지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데 굉장히 특화된 분들이셔서 확실히 학교 선생님들보다는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잘 맞춰주시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그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 큰 걸 수도 있고요. 학원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학원이 큰 건가? 아니면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나라 교회가 최소한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탑이 아닌 거. 근데 부모님도 분명히 내 자녀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얘가 탑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얘가 최소한 뒤에서 꼴등을 하더라도 그게 기죽지 않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걸 사회에서 충분히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이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학교라면 부모님들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얘가 변화되고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입소문이 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들 그 교육하는 걸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 솔직히 한나라 교회도 지금은 막 그런 좋은 선생님 그걸 모시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진짜 그건 뭐 진짜 자원봉사할 진짜 그런 수준에서 할 이럴 경우에는 학부모님이 좀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이제 지금 교회에 학교에 모든 걸 다 맡긴다기보다도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홈스쿨링처럼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홈스쿨링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책임지고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떤 주관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늘사랑 침례교회에 갔다 왔었어요. 이제 정승용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늘사랑 기독학교라고 거기는 지금 시작한 지 한 10년이 안 됐거든요. 10년이 안 됐는데 처음에 정말 그냥 홈스쿨링으로 시작한 거예요. 홈스쿨링. 한 10명 이내로 5명에서 10명 사이로 교회 교육자 자녀들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시작할 때 이분들이 선생님 도움 없이, 그러니까 추가로 인건비 같은 거 없이 그냥 교육자들끼리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냥 이제 홈스쿨링 하자. 근데 교육자들이 각자가 자기가 선생님이 되자라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이 조금 어렵지 않게 어떤 경제적인 그런 부담 없이 시작했고요. 그리고 거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스쿨 오브 투모로우라는 이제 그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전문 에듀케이터가 필요 없고 전문 교육자가 필요 없고 옆에서 이렇게 슈퍼바이즈 하는 엄마나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교사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케이스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는 교회 대안학교들한테는 그 늘사랑 교회 모델이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 모셔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원래 이게 홈스쿨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그 기관을 이렇게 설립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여서 그냥 조합처럼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부담도 없고 그리고 학비도 거기다 그 커리큘럼 사는 교과서 값이랄지 이런 각자 부담하면 되니까요. 사실은 홈스쿨링이 가장 비싼 교육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가장 그 저렴한 교육 방법이고요. 홈스쿨링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제일 왜냐면 도움이 없으니까 이 정부의 도움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같이 하면은 좀 비용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을 따로 이제 이렇게 채용할 필요도 없고 그런 모델이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을 때 시작할 때 어떤 그 구색을 갖출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떤 방과후 학교나 하면 또 이렇게 학부모들의 눈은 있어가지고 들은 귀는 있어가지고 또 선생님의 수준을 막 따지잖아요. 전혀 안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저는 이제 지금 선생님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수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진짜 한자리 교회 이거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사모님이 저희들한테 해주셨을 때 제가 우리 애들이 진짜 다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얘네들을 다시 이 교육을 진짜 받게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다 키워봤으니까 엄마의 입장과 애들이 이제 성장하는 입장에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그 아이를 다 키워보던 선배 엄마들이 지금 키우고 있는 후배 엄마들한테 이 경험담이랄지 어떤 간증이랄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셔갖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커왔는데 이 과정 중에서는 이런 어떤 크리스천 패러런팅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이제 학교의 믿음을 받고 이 어떤 우리가 그 성공지향적이지 않은 그래서 정말 아이한테 투자할 수 있고 아이의 어떤 포텐셜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게끔 이제 기다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기다려주려면은 그런 부분들 계속 학교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다리십시오. 무슨 변합니다. 이게 안 되고요. 정말 변했었던 그런 우리 선배들이 와서 이런 그 가이드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기독교 학교 하겠다, 대안학교 하겠다고 막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감당은 못할 것 같고 정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학교를 하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 안에 아이들을 먼저 한번 하나의 방법으로 키워보자. 요셉처럼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가 확증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우리 한나라 교회가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어떤 이제 자기가 앞으로를 이제 겪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이제 이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 주인공이니까 이제 방향성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먼저 근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CCS도 굉장히 그 선교사님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 비전 토양 작업이 10년 정도 걸렸다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토양 작업할 때 학교의 비전이랄지 롱텀, 하여튼 장기적인 그런 방향들이 정해지니까요. 그때 코어 멤버들끼리 그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한나라교회 교사들이 많이 좀 키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 이 엄마들이 그래도 하나둘씩 키워져 나가고 있고, 어성경 읽어진 애들 이래서 좀 성도들이 많이 준비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김성모 장로님 아버지 학교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비전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토양 작업들이 역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뭐 경험자의 질문 같은 게 두 분 그래도 무슨 말이라도 선생님. 네. 그래도 이 두 분이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지 제대로 한 2년 정도 돼요 지금.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교사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 읽어진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너무 감사한데. 저는 교사를 자원했지만 부족한 걸 너무 잘하잖아요. 진짜 기도밖에 안 되는데 사랑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로 자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애들을 보면 정말 이게 너무 필요한 거,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에스라 이걸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기도로 나왔는데 정말 이게 또 이게 좀 형상이 그려지니까 거기에 대한 설렘은 진짜 와요. 근데 정말 다시 말씀드린 정말 교사로서 엄마들이 바라는 그 부분을 정말 너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물론 채워가야 되지만 그게 솔직히 좀 더 주력으로 오는 것도 사실. 근데 시작부터 그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초대를 할 건가요? 시작부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외부도 있고 외부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도 있고 같이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외부에 온다면 외부 오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우리 기독교학교, 우리 에스라 국제 기독학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고 나름대로 이제 설명 같은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한 번은 했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제 에스라 기독교학교와 선교센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타에 불을 이제 켜야 되는 이제 상황이 점점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또 두려워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시작할 때 이제 교회 밖에서 같은 크리스천이어도 같이 교육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한다면요. 사실은 이제 이 교회 한나라 교회 리더십에 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한나라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려면 처음에 출발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학부모님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색깔이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색깔이 분명해졌을 때 이제 외부에서 그 색깔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게 좀 느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이제 한나라 교회 식구들이 뭐 한 70-80%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뭐 한 20-30% 이런 게 비율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한나라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오랫동안 같이 못 갈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 대전에 있는 제가 그 늘사랑 교회도 처음에 교인들로만 했었어요. 처음에 교육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해보니까 괜찮아갖고 이제 교인들한테 한번 오픈해보고 그래서 이게 한 7-8년 정도 쌓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늘사랑 교회,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늘사랑 교회는 늘사랑 기독학교는 이런 학교야
나는 색깔을 정해주고 그리고 분명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는 분이 따라야 될 것을 그냥 미리 가정하고 오시는 거예요. 와갖고 새로운 오피니언 같은 거 안 내고 그게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한나라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럼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같은 학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유치부 1학년, 2학년까지 이렇게 통합 교육을 할 수도 있나요? 근데 근접 학년은 통합 교육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 4학년, 뭐 4, 5학년. 근데 이제 어릴수록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치원도 5세반이 있고 4세반이 있고. 그렇죠. 네, 어릴수록 조금 뛰어나야 되는 것 같고요. 올라갈수록 좀 붙여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하고 2학년도 갭이 엄청 커요. 초등학교는. 1학년, 2학년 갭이 엄청 큰데 5, 6학년은 오히려 갭이 그렇게는 없는데 1학년하고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학년 차인데도 1학년에 특히 여름 학기 전에는 얘네는 완전 유치 애들이라고 봐야 되고 여름 끝나고 나서부터는 좀 이제 초등학생다운 이게 되니까 한 학년이어도 차이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의 생각은 우리가 이제 학생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통합학습을 하기 위해서 뭐 1, 2학년을 묻고 3, 4학년을 묻고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는 이 어린애들은 사실은 그 1년 차이가 엄청 커서 애들이 없지만 처음에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올 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딱 그냥 지금 태영이가 있는 2학년 딱 이렇게 그럼 3학년도 딱 3학년 근데 9학년 만약에 5, 6학년 가면 어떤 애는 어떤 부분 영어 쪽은 뛰어나는 애가 있지만 어떤 애는 수학이 뛰어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인성이 뛰어난 애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학업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섞어도 중고등부 가면 더 하고요. 그때 가면 이렇게 진짜 섞어도 한두 학년은 섞어도 사실은 중학생, 뭐 중학생 2, 3학년이어도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1, 2학년 이런 거는 이 생활도 안 되고 1학년 이런 애하고도 2학년 애하고도 생활도 같이 안 맞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디벨롭먼트 스테이지가 안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 과정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저희가 4세반하고 그러니까 4세반 킨더, 5세반 킨더를 통합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실패를 했습니다. 대성공이 아니라 양쪽 다 해피하지 않아요. 네. 왜냐 4세인 아이들은요 늘 못 쫓아가니까 나는 루저 마인드가 자리 잡히는 거고요. 5세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딴 거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어릴수록 뛰어나야 되고요. 근데 하이스쿨은 그래서 우리는 90, 12, 11을 통합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통합 운영한다는 게 이게 이제 에이지별로 통합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학년 때는 우리가 알제브라 2를 하면은 이제 10학년 때는 프리캘큘러스를 하고 그러니까 수학이 11학년 때는 이제 캘큘러스를 하고 12학년 때는 뭐 AP 캘큘러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 쭉 커리큘럼 쌓여 있는데요. 고등학교쯤 되면은요 자기가 어디를 잘하고 내가 어디 못하는지 알아. 그럼 내가 올라가서 9학년인데 11학년 거에 캘큘러스를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합이 돼요. 만든다는 거구나. 네. 그리고 뭐 잉글리시는 사실은 좀 이제 한국의 아이들이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자기가 이제 많이 해보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뭐 과학도 나는 바이올로지가 더 좋아, 나는 뭐 케미스트리가 좋아, 나는 피직스가 좋아, 뭐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과학 수업을 듣게끔 하고 미국 과학 수업은 중학교까지는 다 배우지만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게 뭐 피직스, 뭐 바이오, 뭐 earth science 뭐 이런 거 다 그냥 따로따로 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AP 커리큘럼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학년이 달라도 자기 관심사대로 모여요. 네, 그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스쿨은 모아서 같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밑에는 뛰어나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서로 불만스러워해요. 근데 엄마들이
우리 아이는 그 이제 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월반해 주세요. 위에 학년 가도 됩니다 하는데요. 근데 교육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그 지적 능력은 위 학년일 수 있어도 소셜 능력은요, 밑에서 놀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만족했을 때 소셜도 일단 어떤 사회적인 나이도 맞고 지적 나이도 맞고 그다음에 피지컬 나이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것도 맞았을 때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월반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는 지금 잘하는데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학년인데 막 리딩 레벨이 막 11학년 레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학년 레벨 별로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 아이들의 소셜 에이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딩 능력 되는 애들도 막상 네. 보내보면 토론 능력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데서 막 주눅 들고 네. 진짜 그러니까는 그래서 학년 구별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저학년일수록 학년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이제 학생 엮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또 있고 막 이럴 때는. 그러니까 참 그거를. 전도사님 지금 시간이 몇 시 정도에 약속이 있으시죠? 저는 죄송하지만 곧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저랑 그 아이 들어가지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비전 나눠주신 것 같고 우리 잠시 한번 1분 동안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 지금 이제 CCS가 지금 정부에 의해서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지금 이제 나머지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 11분 오늘 미팅이 있으신데 정말 그 곳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도 있는 원래 교회 목사님의 마인드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방향들이 다 열려지게 해주시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한나라의 교회 쓰락제 기도학교를 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를 나눔을 통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라의 엑스트라 기도학교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이 살아왔던 아버지 CCS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는 아버지 그 만남 아버지 하나님 CCS의 우리 아버지 부모님들의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같은 사랑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들이 이루어질수록 아버지 천중과 천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일꾼입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교육자로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늘 열어주시고 손으로 잡는 것 발로 걷는 것 다 주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역사해 주시기를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CCS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들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 성벽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귀한 성도님과의 만남과 미팅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 가운데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아버지 성경적인 가치가 내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지원 전도사님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든 아버지 결박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의 나눔을 통하여서 에스라 국제기도학교에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경험이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지혜가 임하게 우리를 나눠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자로나 오르나 아버지 하나님 감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 믿음으로 갖고 굳건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 불꽃을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요. 너무 귀한 나눔이었어요. 약속이 바로 있으셨 네.